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조금 가장 힘든 아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브레이크 그리고 악셀을 동시에 밟거나 계속해서 번갈아서 밟아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악셀 역할을 하는 자극주구,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위험 회피, 이 두 가지 기질을 모두 가지고 계신 성인분들을 만나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 불안 사이에서 늘 갈등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러한 경험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타고난 기질에 대한 괴로움도 상당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선천적 기질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성격,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기질을 얼마나 잘 조율해 나가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위험 회피, 자극 주구가 동시에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편적 특성 3가지와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이 이러한 기질들이 높았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자주 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질의 특성을 알아두시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기질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극주구, 위험 회피,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에는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 있습니다. 이 기질과 성격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양손을 깍지 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 손이 앞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왼쪽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오른쪽 손이 훨씬 편해요. 이게 기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성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손이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은 불편하고 의식해서 내가 이거를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전부 종합해서 성격, 기질을 논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인 자극주구,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인 위험 회피가 동시에 높은 기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러한 기질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요, 친해지고 싶다가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호기심은 크지만 친밀해질수록 불안이 올라와요. 이러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저 아이랑 분명히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보이기는 하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그 친구가 다가와도 한 발짝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업을 할 때나 혹은 일을 처리할 때의 과정을 보면요, 시작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빨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이나 자기 비판이 내면에서 올라오면 급격히 동기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마음과 실패가 두렵다라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선택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는 생활 패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는 좋아하나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깨졌을 때는요,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일에 몰입은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에는 주의력이 급감할 수도 있어요. 즉, 도전하고 싶지만 불안하고 사랑받고 싶지만 상처가 두려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아동들을 만났을 때 치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대신해 주세요 였어요. 이 말에는 지금 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잘 해보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실패가 조금 무섭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내가 잘하고 싶은 이것을 대신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면 대신 해달라는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실생활에서 이거 대신해줘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 이거 좀 잘 못하는데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해주도록 유도를 하는 제스처나 말들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질이 잘 다뤄졌을 때 잠재력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도 위험 요소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기 이해, 성장 욕구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력, 예민함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 조정자, 조력자 역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질을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악셀, 브레이크가 둘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율만 잘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아동의 충동 그리고 불안을 둘 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급격하게 감정을 과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져 한다든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불안하구나, 아 지금 너 지금 짜증났다는 말이구나, 화났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의 감정 그 자체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야 한다가 아닌 경험해 본다로 접근해 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요, 불안을 커지게 하지만 잘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은 실험에 도전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다 다니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가면 잘 흥미를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그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예 학원 자체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너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까지는 너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학원을 방문해 본다든지 사진이나 그림으로 같이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 본다든지 공간과 친해진 다음에 혹은 선생님과 친해진 다음에 천천히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은 선택과 성공을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외식 메뉴를 아동이 정해 본다든지 휴일의 스케줄을 아동이 짜본다든지 옷을 스스로 고르고 입어보는 것 등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것이 어려운 아동이었다면 아마 옆에서 양육자분들이 손을 잡아주셨을 거예요. 그러한 아동들을 안전한 선에서 혼자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 옆에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작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자극추구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의 특성과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모든 기질에는요, 나쁘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만 준다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